도시 한가운데 철도가 있네. 열차가 왔어요. 처음 타보네 이런거. 표값은 어떻게 내는 거지? 无效卡。还有小的这个有点小程序吗？微信扫一扫。支付宝可以吗？因为没有手机号，开动不了。你有零钱吗？没有零钱。微信里边你可以给别人转账吗？哦，可以。那哪个乘客身上有4块钱现金吗？有哪个乘客身上有4块钱的零钱吗？现在带钱的人很少。接这个乘客让微信给转去。然后你那个可以收款吗？手机？那个点上二维码。我给你6块。6块呢？啊，没事没事。这个投多了，你可以有人投币，你可以接一下。심양이거든요. 이런 기차가 있구나. 도시 한가운데. 다행히 좋은 분 만나서 그랬습니다. 找个零钱。 谢谢你啊. 没事没事。 저는 지금 마을기차 타고 현도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야, 여기 써있네요. 현도군 유적공원. 정시 7년 246년입니다 고구려가 계속해서 위나라를 공격해오자 마침내 강구검은 위나라를 토벌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위나라를 공격한 데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위나라 사이에는 공손씨 정권이 있었어요. 그들은 요동지역에서 활구하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공손현은 스스로 연왕이라 자칭하기도 했고요. 제갈량이 물러나고 위나라의 한계였던 조예는 서서히 요동정벌을 준비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서 하친을 맺기도 하고요. 당시 이때 고구려의 왕은 동천왕이었습니다. 그는 위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송건이 또 삼국사기에 등장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수가 쓴 삼국지와 삼국사기, 우리나라의 김부식이 쓴 역사서죠. 삼국사기에 삼국지 인물들이 등장해요. 송건도 등장하고 사마이도 등장하고 이번 주제의 주인공인 강구검도 등장합니다. 송건이 고구려와 또 하친을 맺으려고 사신을 보냈는데 동천왕은 그 사신의 목을 베고 위나라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나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마이가 요동정벌에 나서자 동천왕은 군사로 사마이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사마이가 요동정벌을 승리로 끝내고 이렇게 둘의 사이가 계속 좋았으면 고구려도 좋고 위나라도 좋고 그랬겠죠. 다만 위나라는 공손씨를 멸망시키고 바다를 건너서 낙랑과 대방을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위나라가 고구려를 넘어서 저 안쪽 깊숙이 공격을 하자니 동천왕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서안평을 공격을 하면서 반격에 나섰고요. 이렇게 중심 역할을 하던 공손씨가 사라짐으로써 고구려와 위나라는 서서히 그 갈등이 고조되어 갔고 긴장 상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들 간의 사이가 점점 격해짐에 따라서 고구려의 공격과 위나라의 반격, 잦은 다툼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상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위나라는 강구검에게 고구려를 토벌하게 합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현도군이었습니다. 이 현도라는 곳은 심양과 붓은 그 지역에 있었고 지금 제가 상백간촌 이곳에 왔잖아요. 이곳에 유적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곳이 선도군의 치서였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곳이 현도군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강구검의 고구려 정벌 그 루트를 따라가기 위해 첫 번째 목적지로 이곳 현도군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성터가 발견됐다는 곳은 이쪽 인근일 거예요. 저기 있네요. 도시기차에서 봤듯이 현도공원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또 저 길 이름은 현도로라고 해요. 현도군에 찾아왔습니다. 상백간 성지. 비석이 있는데 따로 설명은 하나도 없네요. 이 상백간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발견된 그 성터,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를 때 따로 현도 관련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을에 지명을 붙여서
상백간 유지라고 이렇게 적어 놨고요. 아마 여기 인근일 거고, 자료를 좀 보니까 발굴을 다 하고 흙으로 이렇게 다시 덮어놨다고 합니다. 광구검전에 따르면 광구검은 보병과 기병 약 1만 명을 데리고 현도를 출발하여 여러 갈래의 길로 고구려를 공격을 했고, 동천왕은 보병과 기병 약 2만 명을 데리고 비루수로 진격을 했고, 양구에서 강구검과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위나라 군대가 승리했다고 하는데 삼국사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비루수 그곳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你好,你好. 以前在这里发现了一个城址吗?那到马上了，那土填上了，知道了。出来到那嘎达，那都填上了。 谢谢. 보통 비석이랑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세워 놓더라고요. 아무래도 누군가 해집어 놓거나 아니면 도굴 목적으로 땅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비석과 유적지, 무덤도 같아요. 떨어진 위치에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비석이 있다고 바로 그곳이다 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지. 강이 흐르는구나. 강가에 성을 세우는 게 맞아요. 여기 앞에 강이 흐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대시대의 성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보이네요. 저거 다 알려주시네요, 어르신. 네, 맞다고. 뭐 범위는 요거보다 더 넓긴 했겠죠. 다만 그 성터의 일부 발견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저 강아지가 저를 당기질 않네요. 계속해서 멍멍거리네. 강구검이 이곳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를 정벌하기 전에. 사실 강구검이 어떤 루트로 고구려를 침공을 했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더 동쪽에 있는 신빈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백관 동교. 상백관 그 성터 동쪽에 강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성터는 바로 이 위치에 있었고요. 광구검은 분명히 현도군에서 동쪽으로 진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쪽 방향인 무순으로 먼저 향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염소가 묶여 있네. 아니 뭐 이 마을만 지나면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있냐? 아니 그리고 이 마을은 뭐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철벽을 쌓아놨어? 아, 이 땅은 징수 구역이기 때문에 엄격히 농사 짓는 것을 금지한다. 근데 여기 이렇게 짓고 있는데 여기도 희한해요. 성문이네, 성문. 완전히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부는 게, 하늘 보세요. 곧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버스가 왔어요. 아까 기차 타고 받은 동전. 보시는 것처럼 강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도시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강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제가 따라온 이 강을 건너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거의 한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약 한 20km 되는데 버스비가 진짜 대박. 1원입니다, 1원. 밥 먹으러 완다광장에 왔습니다. 한국 식당인데 와, 사람 많아요. 꽉 찼네. 하우디라우도 있고요. 비빔밥 파는 한국 음식이네요. 많네, 여기. 확실히 동북으로 오니까 많이 보이네요. 한국 음식 오랜만에 중국에서 맛 좀 볼까요? 서울교통공사에서 홍보도 하는구나. 지하철역이 있네. 지하철역 안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구나. 여기서 먹지 뭐. 이외 粉豆是69块9，
微信扫这个码，90一位，对，你要是扫啊出来是70一位，这上面是70，对，口味比较合适一点。这69.9块。对，扣在这里就行，记下10。自己拿东西吃是吗? 식당마다 TV가 있어. 짱구 귀엽다.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식사하세요. 즐겁게 식사하세요. 야, 엄청 잘 해놨어요. 떡볶이도 있네. 12,000원? 그 정도 하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은데? 삼겹살 먹자. 불고기 같은데요? 이거 맛있겠네. 팽이버섯. 대한민국 이렇게 써있네. 짱도 보면서 먹으라고. 순대도 좀 데워야 될 것 같아요. 삼겹살 냄새 올라온다. 어느 정도 익어갈 때 연변 순대부터.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대랑은 맛이 확실히 달라요. 쌈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 이게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네요. 마라 맛이 나. 냉면. 나 이거 냉면이 후식으로 나왔어요. 국물 맛있다. 타이하우츠. 谢谢, 빠이빠이. 밥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신빈에 가야 되는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불러서. 아, 这个这是护照。我没登记过这个。没事,慢点.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2만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이 5시거든요. 오늘 좀 갈 길도 멀고 그래서 아침 일찍 나서려고 했는데 나갈 수가 없네요. 들방. 다행히 비가 좀 그쳤네요. 택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가는 길이 좀 쉽지 않아서. 근데 이곳이 무슨 시내 외곽이에요. 택시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我现在直接要去的话，只能打着这个表跟你去，到时候咱再算，没有事儿。 挺好的. 다행히 택시를 구했습니다. 第2个路口向右前方行驶. 강을 따라가고 있어요. 这边有一个碑，这里这个问一下，高丽城啊，高句丽城过了，它底下呢，那我写个高丽山城，有2个碑连着的。海洋那什么，是上高丽城的那个吧？这里是这个不？等一下，大概30多分钟吧. 야, 찾았다. 이거부터 보시죠. 오롱샨성. 여기 쓰여 있습니다. 고구려. 바로 이곳에 고구려의 성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오녀산성. 여기는 고구려 성이라는 글씨는 없네요. 따로 설명도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있는데 외성벽 바깥 150m 보호 범위.
저 안에 고구려의 성벽이 보여요. 분명히 말해지고 있어요. 이곳이 고구려의 성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오룡산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어요. 아, 여기 하천이 흘러서 이거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밭을 넘을 수밖에 없겠다. 저게 바로 다 성이에요, 성. 이 산세를 보세요. 이 안이 또 뿔속 들어가잖아요. 좌측 산이 앞으로 돌출된 형태고 이 메인 산은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성을 쌓기 최적의 산세고요. 정근산도 굉장히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곳에 성을 쌓고 중원에 공격을 막아섰습니다. 근데 좀 건너서 가고 싶은데 아이씨. 늪지네, 늪지. 다 버렸네. 건너는 왔어요, 이 하천. 고구려의 특징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돌의 마법사라는 거예요. 고구려는 돌을 굉장히 잘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다 보시면 성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렇게 잘 다듬어진 돌. 저쪽으로 가자. 잘 쌓여진 이런 벽돌들. 이런 벽돌은 고구려의 성벽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일반적인 벽돌 모양의 돌로 성벽을 쌓은 게 아니라 내구가 튼튼하도록 이렇게 안이 뭉쳐지고 그리고 잘 무너지지 않도록 성을 쌓았고 벽돌을 이용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벌어졌네요. 여기도 보세요. 전형적인 고구려의 성벽에 쓰이는 벽돌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부서진 것을 이렇게 그냥 다시 쌓아놓은 것 같아요. 다 이런 모양이잖아요. 오룡산, 바로 고구려의 성벽이 있던 곳입니다. 야, 여기도 보이네. 다 이끼가 꼈구나. 고구려가 사용한 성벽의 형태입니다. 다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원되지 않은 부서져 버린 고구려 성벽의 형태, 그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다 성이 파괴되면서 이렇게 널브러졌고, 이런 조그만 돌도 다 부분 끼워져서 강력한 성을 만들었고, 이건 또 중원이랑 비교가 돼요. 이 당시 중원은 흙을 다듬어서 판축 토성을 만들었고요. 고구려는 이렇게 돌로 만들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네요, 이 길이. 고구려는 이 돌에 틈새가 없도록 잘게 돌을 쪼개서 중간중간 이렇게 끼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돌돌이 많아요. 고구려 성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듬었잖아요. 인공적인 흔적입니다. 여기가 아마도 성문이었을 겁니다. 딱 양쪽 가운데 푹 파여 있잖아요. 돌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돌의 마법사. 무덤까지 돌로 이렇게 지어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곳이 불에 탔다라는 것을, 와, 진짜 깊숙이 들어갔다. 적군이 이 성을 공격하려면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내가 건넜던 그 강은 고구려인들이 그 강을 해자로 활용했을 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잘 다듬어진 돌 계속 보이네요. 어휴, 미끄러워서 잘 빠질 뻔했네요. 이야, 완전 계단이네. 자연적인 지형을 이렇게 활용을 한 고구려인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신석기 시대 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지? 아주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신석기 시대 때 그 주먹도끼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걸로 부분을 끼워놨습니다. 자, 제가 이곳을 왜 찾아왔냐? 이곳에 고구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극엄이 이곳까지 진출했을 당시에 아마도 이 성은 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위험하다. 왜냐, 당시 이 땅은 현도군 소속, 그러니까 위나라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고구려성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출발한 그곳에서 오룡산에 있는 고구려의 성, 이것은 이 지역이 바로 고구려의 초기 수도였던 졸본과 환도산성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시대 그 루트를 보려면 먼저 강의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켰으면 강을 따라서 이동을 했고 그 거점에 성을 세웠고요. 또 강이 모이는 곳, 그곳이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도 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서주, 팽성, 또 합의성도 그렇고요. 업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업성은 모든 물줄기가 다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호 16국 시대 때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고요. 조조 역시 군사를 진군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운하부터 뚫었습니다. 왜냐? 다 수로가 군량 보급 루트거든요. 강으로 이렇게 군량을 운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가 바로 강극엄이 선택했던 고구려 침금 루트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강극엄의 다음 루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강이 모이는 곳입니다. 딱 그곳이 있어요. 여기는 진짜 위험해서 이렇게 돌로 성을 쌓았으니까 첫 번째로는 굉장히 이곳을 올라올 때 미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글러내려오는 그런 돌들의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한마디로 자연 낙석인 거죠. 이곳을 이렇게 오기가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드네요. 야, 저 뭐야? 야, 이거는 유적이다. 유물이다, 유물. 야, 이것은 고구려인들이 사용을 했었던 초석으로 보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잘 다듬어진 동그란 돌. 크기가 제 팔꿈치를 넘어가네요. 야, 이거는 고구려, 무거워서 들리지도 않네. 이렇게 남아있네요. 고구려 유물이. 또 이런 무늬를 또 새겨놨었습니다. 중원에서는 이런 형태를 보기가 있었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초석에 이런 무늬를 담았다. 고구려인의 예술성을 또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야, 이거는 뭐 기념사진 찍어야겠네. 이거는 그냥 예술이다, 예술. 이거를 이거 뭐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산에 버려져 있네요. 일단 좌표 찍어 드릴게요. 오룡산 비석에서 그 강 건너서 쭉 들어오면은 보입니다. 정말 깊숙이 들어왔고 비가 내리네요. 빨리 돌아가야겠습니다. 또 고구려 성을 돌아가서 보자니 한때 웅장했을 고구려의 산성이 상상되네요. 아니, 비가 와서 이 하천이 또 불어나기 전에 빨리 건너야 돼요. 이것도 이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방입니다. 또 설명을 하자면 이곳에 있었던 오룡산 고구려성의 그 길이는
2km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룡산 고구려 유적지. 아마 당시에는 이곳이 현도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던 오룡산 고구려 유적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고구려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중원이 공격해오는 그 노선이었다는 걸 말이죠. 편도雄庄 这边肯定有城那就是这个高丽城嘛是吧是 好走. 제가 왔던 부슌 그리고 신빈 그 일대 굉장히 많은 고구려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죄다 산이에요, 산. 아, 여기 또 강이 있네요. 아, 저는 강밖에 안 보여. 怎么了呀？急转弯，是啊，我寻思你搁那个南方过来。 제가 한국말 말할 때 들리는 그 언어가 남방 사람이 말하는 줄 알았나 봐요. 清朝时候的发源地，努尔哈赤、皇太极、顺治完事儿。 거의 다 왔어요. 位置肯定是这个附近。淮阴，淮阴黑沟子有。哎，我这他就按那个道走了。啊，对，好了，谢了哥啊。谢谢。黑沟山城，哎呀，这嘎有个碑。那离这雨还挺远的，还有3万里地呢。你顺着这个道， 강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강은 계속 흘러서 부월강이랑 합류합니다. 黑沟山城，就咱们山城岭不？那你就搁那道往那边走，不远就到了。 역시 내가 생각한 노선에 고구려성은 있습니다. 那就是证明还往前走呗，是那嘎了， 야, 那个，哦，看到了，就这个，肯定是这个。谢谢，找到了。谢啥呀？不应该的吗？我下车，也去，我在这里看一下。啊，高距离。 네, 와 왔어요. 여기도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找着了。有师傅麻烦您等一下. 와, 진짜 힘들게 찾아왔어요. 여기도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훅고산성 고구려의 성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기도 커다랗게 훅고산성 비석이 있고요. 성급 물물보호 단위 훅고산성. 확실히 중원의 것과 차이가 있다면 바람이 세게 부네요. 이런저런 설명이 없다는 점이에요. 차라리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반가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야, 볼쑥 튀어나왔네요. 저 산이 똑같습니다. 좌우로 산이 나와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봉우리 같은 산에 바로 고구려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 하천이 흘러서 부월강과 합류하고요. 명확합니다. 고구려의 성은 환인으로 하나는 곳곳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강국음 역시 이런 루트를 통해서 고구려의 초기 수도였던 환인으로 진격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고구려는 이렇게 성을 쌓아서 중원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즉 고구려의 각각 그런 산성은 각 거점 지역 요충지에 세워졌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죠. 여기는 산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놨구나.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을 찾아오는 중국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아까 봤던 오룡산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안으로 쭉 들어가야 돼요. 그제서야 고구려의 성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웠을 겁니다. 적군 입장에서는요. 이곳에서는 고구려의 그 남아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보세요. 이렇게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보통 돌아다니다 보면
성 앞에 저렇게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보통 저런 것을 상마석이라고 불러요. 산속에서 내려온 장군이 저 바위에 올라서 말을 타고 진격을 했을 겁니다. 물론 광구검이 고구려를 침공할 당시 이곳에 성이 지어져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개토대왕 때가 돼서야 비로소 요동을 정발하기 때문입니다. 야, 이 비옥한 땅을 보세요. 평소에는 내려와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전시 때는 다 이 산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고구려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 강이요, 강구검은 이 강을 따라서 부의강으로 가서 바로 환인으로 진격을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환인입니다. 강, 지금이야 저렇게 막아놨지만 강폭이 당시에는 훨씬 넓었을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봤듯이 저기 제방을 다 쌓았고, 또 이 땅이 이렇게 비옥한 게 강이 가끔씩 범람하고 빠지고 그러면서 아주 기름진 그 땅이 되고요. 물론 강구검은 여러 길로 고구려를 정벌했기 때문에 이 강을 따라갔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 이것도 하나의 노선이었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这是我上车的那个地方。对对，那个位置之前就是朝鲜族人特别特别多，他们都到韩国去打工，因为中国挣的工资低，所以说都出国了。然后回来买房子。对，搁韩国挣完钱，完了回中国来消费了。这什么山啊，这么帅呀！ 완전 성이 하나의 관문이네. 이곳은 요충지다, 요충지. 구수구가 딱 이런 지형이었습니다. 이 강은 환인으로 흘러들어가요. 자오양문. 对，朝阳门。好嘞，多少呀？给640吧。谢谢，我有时间再来。好，再见。再见。 아, 走了, 바이바이. 来，慢走啊。 환인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더니 이곳에 도착하니까 딱 점심때네요. 아,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이 바람은 또 다 강바람입니다. 이곳에서 강이 다 모이거든요. 부월강가 길 이름입니다. 연변 특산점, 운방 막걸리, 쌀 막걸리, 포천 일동 막걸리. 이건 맛있겠다. 요즘 술은 좀 끊어서. 你好啊，我是韩国人，发现这个延边的这个店，所以好奇来看看的。我可以转转吗？可以转。 소문난 강청김, 삼계탕도 있네요. 불닭볶음면, 신라면, 촉촉한 초코칩. 촉촉한 초코칩. 이거 맛있어요. 아, 찰떡파이가 있네. 여기서 찰떡파이를 이거랑. 즉, 我泡一下. 微信收款30元，这个微信收款10元。 이게 맛있게 생겼어. 给你拿手套。 谢谢. 머리가 얇아, 머리가 얇아. 好, 谢谢. 我给你拿这个筷子吧，因为带那个筷子那个有点短，这个是长的。 아, 谢谢. 对，这个压了。哎，你有那韩国咖啡吗？然后它这个合适，这个65，你就啥都不蘸嘛，这样就吃的好吃。那我一次的钱蛋糕，对吧？对呀。没事没事. 大数，不论谁在这几个卖。 아, 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장사도 엄청 잘 되네요. 凤梨特价9块9一个，雪花梨特价3块5。 哎，谢谢.
와, 바람이 참 많이 부네요. 저거 뭐야? 여기요. 야, 뱀이 공원 한가운데 있구나. 나 뭔가 했어요. 멀리서 볼 때부터. 저기 보이네요. 훌슬공성, 오녀산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첫 번째 수도로 삼았던 그곳, 바로 졸본입니다. 눈앞에 보이네요. 정말 멀리서 보는데도 와,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와보는데 제가 이곳으로 오면서 저 반대편 방향에서 졸본성을 바라봤을 때 와, 내가 군주라면 저곳에 도읍을 삼겠다, 그렇게 생각을 딱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제가 바라봤던 그곳이 졸본성이었습니다. 이곳에 댐이 있구나. 그렇다면 제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녀산성이 보이지가 않네, 여기 오니까. 아, 저는 오녀산성을 보러 온 건 아니에요. 강구검의 고구려 루트 침공 노선을 보러 온 거지, 그래서 오녀산성에는 오르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고구려 기행은 제가 따로 할 겁니다. 그때 올라갈 예정입니다. 야, 그렇지. 지금 산으로 가려졌지만 오녀산성은 바로 저 산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이 흐르고요. 또 반대편도 보시죠. 아, 강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 강은 홍강이라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점 도시는 강이 합류하는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몽이 세운 졸본성이 있었고요. 강구검 역시 이 강을 따라서 이곳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졸본 역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동쪽으로 나아가서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도성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동천왕 삼국지 위서에는 위궁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강구검을 비루수에서 맞서 싸웠다고 하는데, 그럼 비루수가 어디냐, 이곳을 말하는 것이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구검은 계속 동쪽으로 나아가다가 부월강을 타고 동쪽으로 더 나아가고 홍강, 그것을 타고 남하를 하고 바로 이쪽 지역에 왔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비루수, 그것은 여기보다 더 상류 지역, 그러니까 훈강과 부월강이 합류하는 지점, 저는 그곳이 비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것은 강고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더 깊은 산에 고려 도령이라는 지명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주몽이 간 나라를 세웠을 때 성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비루수가에서 잠시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졸본이 맞다면 비루수는 이곳과 멀지 않은 곳이어야 돼요. 주몽이 이곳에 도읍을 세웠는데 여기서 멀리 어딜 가겠어요. 이곳 가까운 데 있었겠죠. 아무 곳이나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의 상류 지역, 부월강과 훈강이 만나는 곳, 바로 이 강에서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간 그곳, 그쪽 일대에 초막을 짓고 주몽이 살았다, 저는 그 생각이고요. 또 삼국사기에 보면 주몽은 비루수가에 살다가 먹을 것들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고 더 상류로 올라가 보니 그곳에 비루국이 있었다. 이 비루국은 당시 부월강을 따라 주몽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루국이 있었던 거고요. 비루라는 것은 비루수라는 강을 따라 만들어진 지명으로 봐야 됩니다. 삼국사기에 비루 사람 제수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 졸본 외에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 상류에 있는 강구촌,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구검 역시 부월강을 따라서, 그러니까 당시에 비루수라고 불렸던 그 강을 따라서 내려왔고, 동천왕 역시 그곳으로 군대를 보내서 강구검과 맞서 싸웠다. 또 양구라는 곳이 등장해요. 양구, 뭐 그거야, 끝에 구가 들어갔다는 것만 봐도 강이 뭐 합쳐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국지세 때도 하구라고 있잖아요. 가구, 또 뭐 있지, 여러 구 많이 있잖아요. 강하지역 그쪽 보면요. 양구라는 곳은 말 그대로 강이 합류하는 바로 그 거점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삼국사기와
강구정 기록이 굉장히 엇걸려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동천왕은 2번이나 강구검을 무찔렀습니다. 약 한 합쳐서 5,000명? 6,000명? 그 정도의 군사들을 배웠다고 해요. 이건 고구려군이 강구검에 맞선 큰 대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천왕이 방심을 해서 계속 강구검과 맞서 싸웠지만 방진영을 짜서 다시 동천왕을 물리쳤고 동천왕은 후퇴를 하게 됐고요. 미선은 강구검이 다 이겼습니다. 패한 기록이 없어요. 패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진수가 그것은 누락하고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도 너무 세게 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자리를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곳에 있었던 졸본, 그 졸본천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이는 이 훈강의 지류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주몽이 졸본천에 이르렀다고 하죠. 훈강과 합쳐지는 훈강의 지류, 바로 이곳이 저는 졸본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돌파한 강구검은 환도성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저 역시 강구검의 그 노선을 따라서 이제 지반시, 바로 고구려의 국내성, 그때는 국내성이 없었어요. 환도성이었습니다. 환도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다음 더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만약에 그 비루스를 훈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훈강은 아닐 거예요. 비루스가 만약 훈강이었다면 그 지명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많은 곳은 강 이름을 따서 지역명을 지었습니다. 요령도 그렇고 절강도 그렇고요. 큰 강이 비루스였다면 반드시 그 지역명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었다. 你好，有去吉安的车吗？没有，那要去哪儿？那你就得搁通化岛了。去通化的车吗？没有了。 여기서 지안으로 가는 게 없구나. 저게 압록강입니다. 이 북한이에요.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을 보고 계십니다. 지반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도성, 국내성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왔으니 먼저 가볼 곳이 있어요. 이곳은 국내성의 서문 유적지입니다. 그렇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강, 압록강과 서로 모이는 곳, 그곳에 국내성이 있었습니다. 이 강은 홍강의 지류고요. 이 강을 따라서 강구검은 이곳 환도성을 공격한 것으로 그 노선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 보세요. 여기 고구려의 국내성입니다. 이것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부서지고 허물어져 있던 것을 지금 이렇게 다시 단장을 해놨고요. 그나마 국내성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렀습니다. 국내성으로 접근할 수 없게 이렇게 담장을 또 쳐놨네요. 한국인이 이곳까지 와서 바로 앞에서 이 국내성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게 중국 장안성까지 눈앞까지 가서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은 직접 다가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곳을 찾아온 목적은 고구려 기행이 아니라 강구검의 고구려 침금 노선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국내성 관람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기행도 할 겁니다. 그때 국내성을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볼 수가 없네. 성벽이 여기까지 이어져 와서 꺾이네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고구려 사람들은 돌을 굉장히 잘 썼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아주 견고한 성벽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중원의 판축도성 당연히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원래의 형태를 갖춘 것은 정말 적습니다. 장안성이 그나마 아직까지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많이 부서지고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곳에 왔으니 저는 지금 먼저 압록강을 보러 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앞에 압록강이 흐르고 저기 보이는 저 산은
북한입니다. 초소도 보이고요. 제가 이곳을 10년 전에 찾아왔었는데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 보이는 이 산들이 녹색으로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민둥산이었어요. 저 산들은 나무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좋아 보이네요. 저 맞은편에 북한 사람들 보인다.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의 압록강입니다. 와, 저기 초소 은근히 위압적이다. 이곳을 보고 있을 것 같아. 저곳은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네요. 저 산 사이로 말이요. 드론 날리지 말고 이곳을 넘어가지 마라. 불법적으로 이곳을 넘지 말고 그럴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야, 압록강입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압록강 가까이 가보고 싶은데 넘어가지 말라는 이런 철조망들 다 이렇게 잠가놨어요. 너무 잘 보인다, 압록강이. 10년 전에 이곳을 찾아왔을 때 택시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 압록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여기 집안에 숨어 살았대요. 어떤 총각이 그분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공안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아이까지 낳는데 막 그 여성이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봤대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무 공포스러웠다. 지금은 이렇게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건널 수조차 없을 것 같아요. 압록강이 이제 눈앞에서 보이네요. 배를 탈 수 있나 보네. 야, 저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한다. 우리 영토인데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야, 배를 좀 탈 수 있나? 단동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가깝네. 단동은 강폭이 굉장히 넓어요. 좀 가까이서 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이 북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 막아놔서 이렇게 내려가 볼 수도 없어요. 아, 여기 다 문 닫았네. 압록강. 这里能坐船吗？能可以，这个多少钱？你自己啊，啊，我自己自己包船走得200块钱，坐船的，我自己。对自己没有人？对，没有人，怎么没有人呢？这人游客少，安全吗？安全。老虎哨等自然景观，神奇美妙的传说。你要自己一个人走呗？你要就50那个，你就买4趟票，我给你发一趟。正常是快艇是5个人发一趟，就是250块钱，这样就是200给你单独走一趟。走吧。在这买票。这个拍修片得找钱没问题吧？别拍哨所和当兵的。对中。朝边境管理条例是不允许摄像的，但是有一些东西吧，它涉及到朝方有一些碉堡都在那个位置。你要拍的话，要是真正啊，就是我们的边防部队，兴许能找你。安全是安全吗？安全。哦，好，那走吧。这多长时间？ 10多分钟。就剩一穿一下，上船了。我一会儿告诉你哪个地方不让拍，你就把这个给设备给收起来就行了。 아, 긴장되네 이게. 야, 압록강 물살이 엄청 세네. 白色的建筑里面有人吧？对，都有。他们监视这边。监视他们的人，怕他们的人偷渡。之前有过这样的人？没有，很少。2000年之后了，现在不是2026年，2000年之前有，很少。와. 여기는 중국, 여기는 북한입니다. 这个建筑是都是军人住的是吧？老百姓民房。 아, 저거는 일반 백성들의 집이라고 하네요. 这个白色是不能过的是吧？航标。 한옥집 그대로의 모습이. 这个地方你就不要烧了， 찍지 말라고 해서 그냥 저를 찍겠습니다. 크게는 就是烧 못하고. 锁了，不让你们拍。 촬영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아, 보인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저것도
이쪽도 뭐 집이 있어 보이고 엄청 가까워요 지금 북한이랑. 아 괜히 그냥 마음이 설레이네. 저거 초소도 보이고. 前面看见那厂房子，朝鲜的工厂，你别照它啊！这大烟囱是个排烟口，这个就是哨所，每个哨所里边至少有2个当兵的。这鸭绿江并不是现在想象的一家一半，它是什么？以岸为界，水是2国共有，只要咱们别上岸就行。而朝鲜第6大城市叫馒头市，这都拉的铁丝网，老百姓以前是可以搁乡里面洗澡作业的，就是洗澡啊、抓鱼啊啥都行。但是因为19年疫情之后，朝方和中方都拉上铁丝网了，它不允许老百姓下来了。 1층도 잉샹. 아 저기 사람들 보이네. 저기 사람들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 북한 분이신데 인사 한번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이젠 조금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곳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말하는 게 다 들렸을 거예요. 아, 갑자기 쓰면은 뭔가 가슴이 철렁해요. 뭐가 잘못된 건가? 给你慢慢往下飘，多开一会儿。这就是老百姓民房，没有工地。那这边的人有什么吃的？玉米、水稻。那边的土非常肥，那边都是种地是吧？对，啊，就山上现在土的地方都是种地，因为它水土流失严重。你看看这个地方，这地方它都，你看看下雨把这个地方都冲了，完了之后它还知道退耕还林了，完了之后种上树，它不就可以那啥了吗？就是它不水土流失了。 와 사람들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但是它现在在仁川， 런추안 完了之后最后现在在首尔了。 또 천천히 지금 구경하라고 운행을 해주고 계세요. 뭐 이렇게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하니까. 好久以前这边有房子很多吗？还是很小？还是这个？以前就这样，房子没有这么好。咱们不也在更新换代，他们也在更新换代。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이 압록강을 따라서 산이 국내성을 완전히 그냥 포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곳이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곳에 환도성을 구축했습니다. 那个也有人是吗？对，都有人。 저곳에 초소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선 깜짝대면 안 돼. 好，就回去吧。前面水浅了，咱就在这慢慢走了。 초소 보이죠? 这个都有吧？这里还有那边50米就是一个。啊。以前在这边也有人，现在也都有人。现在没有人洗澡，那有部队，有当兵的。啊，这里就有当兵人。对。看不到，但是里面有。安保。啊， 무섭다 무서워. 因为我看不到，但是他们会看我们。对。 이거 짧은 시간이었는데 긴장감이 장난 아니었어. 아, 와, 太棒了. 아, 谢谢. 나走了. 바이바이.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나 봐요. 혹시라도 북한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거 한번 타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太棒了. 好棒的体验. 非常安全，厉害了. 下次咱坐个远一点，开个远一点能看城市的。 제가 저거까지 갔었던 거예요. 고려물고기 조선상품 전문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환도성에 갑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좀 먹고 지안 따렁면. 아침이니까 또 추워요. 지금 날씨가. 온면. 아니 날씨가 왜 이렇게 쌀쌀해요? 제 기억으로는 한 중국 동북지방이 5월만 되면 굉장히 더웠거든요. 지금이 5월인데 추워요. 옷도 뭐 두꺼운 것을 안 챙겨왔어요. 더울 줄 알고.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비도 자주 오고요. 아, 쉐쉐. 양이 엄청 많네. 김치도 있어요, 김치. 국물 지는데? 딱 잔치국수네. 딱 겉절이네.
여기 보이는 이 강은 국내성이랑 연결이 됩니다. 압록강이랑 합류해요. 이것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있구나. AAAAA급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도성. 와, 만리장성이 따로 없네. 이 산을 따라서 성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 환도상성은 고구려 초기와 중기의 유명한 성터 중에 하나이다. 국내성의 군사수비성으로 세워진 환도성은 고구려 시기 2번이나 도읍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고구려 역사 발전과 정상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6,947m? 거의 7m가 되는구나. 성벽 구조는 자연지리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산성으로서의 건축적 특징을 살리고 있다. 야, 저기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환도선성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국내성 통구허 이렇게 쭉 흘러와서 압록강이랑 합류하고요. 호태왕비, 강개토대왕비입니다. 장수왕릉, 이걸 태왕릉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장수왕릉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건가? 제가 이거를 쭉 읽어봤는데 동북공정에 이념 같은 거가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장수왕릉, 호태왕비, 환도산성 다 하면은 할인이 있구나. 这3个景点都看呗？ 네. 70。咱们那个护照给我呗，我拍一些那个证件照。啊，上传哪？上传到咱们那个派出所，他需要就外宾的话，他需要那个什么登记。 아, 是这个意思。 왔는데 환도산성만 보고 갈 수는 없죠? 환도산성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환도산성 비석이고요. 환도성은 위남성이다. 서완 원시 3년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고 위남성을 축조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위남성을 사실 제가 강구검의 고구려 정벌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위남성이 이곳 환도산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환인에서 봤었던 오녀산성, 그곳이 위남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졸본은 위남성 바로 서남쪽에 화구성자촌이라는 곳에 고구려 유적이 또 있습니다. 그게 졸본성이고 유리왕이 지었다는 위남성은 바로 현재의 오녀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는 고구려 기행이 아니라 강구검의 고구려 침공 루트를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은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환도산성이 언제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명확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산산왕 2년 198년입니다. 그때 환도성을 쌓았다라고 삼국사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르지 않고 여기는 잘 써있네. 198년 상산왕이 이곳에 도읍으로 정했고 환도성이라 명명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인들이 말을 타고 사슴을 사냥하는 그런 고구려 민족들의 생활상을 잘 만들어냈네요. 남옥문, 고구려에 웅장했을 그 성벽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남성문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제가 오롱산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돌의 모양이 다듬어진 그 돌로 성을 쌓았고요. 성이 이렇게 산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산 한가운데는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물 보급도 충분했을 거고요. 야, 이 물이 또 얼마나 맑은지 이 안에서 물고기가 살고 있네요. 깨끗한 하천입니다. 여기는 서성벽 유적이고요. 고구려 성벽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여기는 이렇게 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에 곳곳에 알매기를 채우며 성벽을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이게 쭉 올라가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돌을 끼워 맞추는 방식, 바로 고구려의 전형적인 건축 기법 중 하나입니다. 단단하고 웅장했을 그 성벽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야, 또 보세요. 이게 색깔이 또 다 다른 게 고구려의 예술성을 또 이렇게 넣어줬네요. 흑색의 모습만이 아니라 색이 다 다르니까 얼마나 예뻐요. 이쪽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다. 야, 보세요.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아주 깔끔하게 측면을 싹 산을 따라서 지어 놓았고요. 이 성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강구검이 생각이 안 나네. 밑에는 강이 흐르잖아요. 저게 천연 해자였습니다. 천연 해자, 그리고 산을 따라 만들어진 고구려의 산성. 고구려는 자연을 잘 활용을 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런 성벽은 훗날 중원의 국가들도 판축을 쌓고 그 곁에 돌을 씌워 놓는 성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또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옹성의 형태 역시 송나라 때 들어서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와, 올라가고 싶다. 여기 떨어져 있는 이 돌도 잘 이렇게 다듬어져 있잖아요. 아마도 이곳에 있었던 그 성벽의 일부였을 겁니다. 이곳에 끼워 맞춰서 성벽을 축조를 했을 거고요. 강구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강구검은 비류수에서 동천왕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그를 추격을 했습니다. 동천왕은 반격에 나섰지만 강구검을 이겨낼 수 없었고 계속 패주했습니다. 그리고 강구검은 이곳 환도성에 이르렀는데 삼국지 위서 강구검전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강구검이 말을 멈췄다. 보세요. 강구검이 왜 말을 멈췄을까요? 이 험난한 산세, 그리고 이곳에 쌓은 고구려 성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환도성에 올라 강구검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이곳을 파괴하고 머리를 베거나 포로로 삼은 자가 수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98년 상산왕에 쌓았던 환도성은 50년 후인 246년 10월에 강구검이 이곳을 황락시키면서 성이 파괴되고 맙니다. 이곳에는 우물이 있네요. 우물 진짜 깊다. 아마도 고구려인들이 이 우물을 식수로 사용을 했을 겁니다. 산성 고정, 수질이 감미로워 차를 끓여 마시면 향기가 그윽하고 지표수가 매우 높아졌다. 먼 곳에 있는 주민들도 이곳으로 우물을 파러 왔다고 합니다. 이 우물을 마시면 신기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아이들이 보름달이 뜰 때마다 이 우물을 마시면 신통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 우물은 깨끗하여 우물을 길러 마시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삼국지 동의전에 고구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유비, 조조, 송건, 삼국지 역사서에 고구려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요. 고구려뿐만 아니라 부여, 옥저,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고구려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상가 계곡을 따라 거주하며 계곡물을 마신다. 지금 제가 온 바로 이곳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그곳 사람들은 성격이 사납고 급하며 약탈하기를 좋아한다. 한국 사람 뭐 급하긴 하죠. 빨리빨리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침략도 좋아했다고 해요. 이 고구려 민족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저희도 계속 침략을 했었을 겁니다. 또 그곳 사람들은 청결한 것을 좋아하고 술 빚는 기술이 뛰어났다. 여기 깨끗한 거 좋아한다라고 여기 쓰여져 있죠. 한국에 술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술 많이 마시잖아요. 그대로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구려 연노부, 이건 계루부, 순노부, 절노부. 고구려는 본래 5부족이 있었는데 원래 연노부를 왕으로 삼았다가 점점 세력이 약해져서 계루부가 대신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바로 삼국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동쪽 성벽은 올라갈 수 없게 이렇게 막아놨네요. 여기로 올라가면 고구려의 무덤을 볼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궁성유적과 전망대, 궁성유적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망대네요. 여기도 똑같아요. 제가 계속 봤던 고구려 산성과 그 지형은 유사합니다. 서쪽으로 산이 나와 있고요, 북쪽으로 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방향은 또 산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 한가운데 환도산성이 있었습니다. 야, 이런 산 한가운데 평지가 있으니
이건 도읍으로 삼을 수밖에 없네요. 꽃도 참 꽃향기를 내뿜으면서 연지유적. 설명이 중국어랑 한국어로 돼 있는 거랑 차이가 있어. 여기는 글씨부터가 아주 빽빽히 적혀져 있고요. 고려 제 3대 왕 대무신왕 11년 7월 한 요동군이 고구려를 공격했고 고구려가 환도로 물러나 수비했다. 실제로 삼국사기를 봐도 대무신왕 11년 28년이죠. 한나라의 요동태수가 공격을 해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대무신왕은 위암나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굳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삼국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위암나성은 환도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볼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산들이 자연적인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다니까요. 여기도 고구려의 성벽이 보입니다. 전망대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점장대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뻥 뚫려 있습니다. 국내성 방향이고요. 이곳에 올라서 저 상황을 보면서 군대를 지어하지 않았을까. 보면 마치 하나의 피라미드 같아요. 이 위는 원래 부서져 있던 것을 그냥 이렇게 쌓아놨을 거예요. 밑에처럼 쭉쭉 이렇게 쌓여져 있었을 겁니다. 원래 형태는요. 정교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럴듯한 모양을 좀 갖추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고구려 환도성의 아픔을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곳이 궁성 유적지로 보입니다. 이것도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고구려는 산성과 평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전시 때 왕이 이곳에 올라와서 거주했을 거다. 이것도 자연 지형을 활용을 해서 궁터를 잡았구나. 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산 아래 궁성을 지어 놓았습니다. 아, 그거 강극엄. 그리고 얼마나 이게 또 놀랐으면, 아휴, 사마이가 요동해서 했던 짓만큼 본인도 따라서 그 짓을 했을까요? 궁성지 198년에 지어졌고, 이건 맞아요. 342년에 불태워졌다. 이게 기록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고구려의 왕들이 바로 이곳에 거주했었습니다. 건물 타고 점점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한 발 한 발 가서, 제가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왕이 이곳에 있었을 거고 이곳에 대신들이 모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 뒤로는 왕의 생활 공간이 됐을 거고요. 순서대로 놓여있는 이 초석으로 궁이 어떤 형태였는지 학자들은 또 유추를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질서정연하게 돌이 놓여져 있죠. 모든 것을 돌로 활용을 했던 고구려인들의 그 문화성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곳에서 산성의 모습을 다 내려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로운 방향이구나. 삼국사기에 보면 환도성이 강극엄에게 함락되고 동천왕은 동쪽 남옥저로 당했습니다. 중령에 이르고 보니 남은 병사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오직 미루 한 사람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루는 결사대를 모아서 위나라 군대와 싸웠고 위나라 장수를 암살시키기도 합니다. 위나라의 군대는 어쩔 줄 몰라하며 동천왕 추격을 포기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극엄의 그 목적은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던 그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는 게 목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까지 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더 동쪽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돌아오다가 이곳 환도성에서 강극엄 자신의 공을 비석에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그 강극엄이 남겼다는 그 비석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고 바로 심양시에 있습니다. 강극엄이 뭐라고 글을 새겼는지 이제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굴러다니는 벽돌들도 한때는 고구려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성벽의 일부였을 겁니다. 고구려 고분박물관, 이게 다 고구려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돌을 둘러싸고 하나씩 하나씩 잔돌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고구려의
중기 형태의 무덤입니다. 무덤이 자꾸 이렇게 쏟아지고 하니까 저 밑에 벽돌을 깔아 놓으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놓은 거고요. 봉분 형태도 보이네요. 무덤 형태 보세요. 그 크기와 한국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고구려기행 따로 할 겁니다. 이거 끝도 없이 보게 될 수가 있으니 태왕비랑 장수왕은 왔으니까 보고는 갈 거예요. 하나의 장관이다. 무덤의 터가. 그렇지. 이런 용어는 써줘야죠. 탁월하죠. 중국도 인정한 거예요. 고구려의 무덤이 굉장하다는 것을 말이죠. 보면은 피라미드가 그만. 이건 이렇게 또 확실히 크기가 더 아니야. 但是我没有号码。好。上车你们说位置，然后跟司机讲就行。谢谢。没事。后太有王妃。后太王妃。 왔는데 제가 이거 보고 북한 여행 갈 수가 있구나. 问一下，那边有朝鲜旅游？现在好像还没开。以前有人去是吗？我没去过。啊，不是。应该有人去过吧？ 우리의 역사, 고려인이 남긴 강개토 대왕비입니다. 눈앞에서 바라보게 되는 건 처음이네요. 우와, 제가 이곳을 찾아온 것도 10년 전인데 그때는 한참 공사 중이라서 안에 들어와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강개토 대왕비를 보는 건 처음입니다. 와, 우리 선조들이 남긴 글자입니다. 이 강개토 대왕비의 최대 논란이죠. 신묘년 기사. 저 나름대로의 견해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똑같은 얘기지만 고구려 기행 할 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왕릉입니다. 강개토 대왕의 릉으로 알려져 있고요. 야, 밑에 저 커다란 돌을 보세요. 이게 다 무덤을 받쳐주고 있는 기단입니다. 예전에 찾아왔을 때는 이곳에 사람이 잔뜩 있었는데 또 저 앞에 사람이 있어서 사진 찍는 걸 엄격히 금지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몰래 한 장 찍었는데 그게 또 후레쉬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네. 입구에 문이 없었는데 문을 하나 만들어 놨네. 여기에 사람이 앉아 계셨었어요. 강개토 대왕 무덤의 묘실입니다. 여기는 묘실 내부고요. 동방의 피라미드 장수왕릉. 이곳은 더욱 정교하고 더 세련됐구나. 저곳에 묘실이 있습니다. 묘실이 어떤 형태인지 직접 볼 수는 없네요. $支付了20元。 집안에서 심양으로 가는 버스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5시간, 6시간. 아주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하고 오후 시간대는 없더라고요. 통화로 간 다음에 거기서 기차를 타고 심양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고려 루트가 딱 확실하거든요. 환인에서 집안 직접 오는 그 교통편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통화역으로 왔습니다. 你好，你好，这是 Cooperation。 집안에서 심양까지 왔습니다. 와, 여기 도착하니까 날씨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강구검 먼 길 갔다 왔네요. 심양도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곳에도 심양 고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의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왔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老板这个油头油面这个可以吗? 저녁 좀 먹으러 왔습니다. 특별한 요리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양 머리 먹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맛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식당 들어오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켰습니다. 양고기 벌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를 판다고 피곤하네요. 이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검의 고려칭봉 마지막 논영선 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外国人没有手机号码不让俺了。谢谢. 이런 국가 박물관은 다 무료더라고요. 관치우젠 공덕베이 在吉楼 치공베이. 요녕성 박물관인데 따로 고구려 관련된 것은 아, 여기 있구나. 강구검, 기공비, 잔석, 탁편. 원본이 있는 거는 아니네요. 비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정시 3년 242년 고구려가 반란을 일으키자 7아문을 거느리고 구려를 토벌하였다. 5년에 다시 고구려가 쳐들어오자 6년 5월에 다시 군사를 돌이켰다. 토고장군 외 오환 선우. 이 비문에 광구검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이게 파손되고 일부만 남은 거예요. 완전한 비석에는 강구건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에서도 위나라의 장군이 그 돌에 공을 새겼으며 환도산에 이르러 불례성에 공을 새기고 돌아갔다. 바로 여기 보이는 강구검 기공비, 이것을 말합니다. 강구검은 고구려를 정벌함으로써 더욱 승진을 하게 되고 변방에서 벗어나 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씨가 정권을 잡고 외척들을 대거 숙청하게 되면서 위 문제에게 발탁되어 명제시대에 큰 공을 세웠던 강구검 역시 점점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마사가 제왕 조방을 폐위하면서 결국 강구검은 해남에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사마사에게 진압당하고 삼족이 멸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구려는 비록 강구검에게 패했지만 고구려의 호는 더욱 빛났습니다. 강구검에게 빼앗겼던 옛 영토를 회복하고 훗날 강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구려는 최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강구검의 고구려 정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멤버십을 개설하게 됐는데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더 좋은 삼국지 기행과 역사 기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더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서점에 왔습니다. 你好, 历史类的在哪? 서점 디자인이 내부가 엄청 잘 돼 있다. 这边有一些，然后这个牌子上也是。高居历史没有。 没有? 没有. 여기 없다니. 중국이 2002년 2월에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정식 명칭은 동북 병경역사와 현상 계열 연구 공정입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25년에 고구려 사라는 책을 내놓았어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좀 사서 현재 중국이 고구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팔지가 않네요.